진행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전에 오니까 봉우 선생님 질문부터 나오네요. 예. 네. 봉우 선생님과 도가 깊은 분들이 주로 만년 전 역사를 말씀하시는데 윤 선생님 주관적 관점이 혹시 있으신지, 또 봉우 선생님은 어떻게 이것을 아시겠는지 궁금합니다. 봉우 선생님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윤 선생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체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질문이 아, 선생님은 투시로 보셨대요. 명상으로. 근데 저는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자명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쵸? 선생님은 만년 전을 봤다는데. 예. 근데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는 또 이제 역사학을 가지고 찾아봤잖아요. 지금 찾아보면 지금 중국에서 자료가 나왔죠. 중국에서 지금 오히려 증거를 찾았습니다. 홍산 문명이 5,000년 정도 되고 더 팠더니 한 10,000년 전까지 올라가는 문명이 나왔죠. 그래서 중국도 지금 인정 안 하다가 중국에서도 지금 인정을 하게 된 게, 홍산 문명이면 우리 예전 고조선 땅입니다. 그 고조선에서 5,000년 전 문명이 나왔는데 거기에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고 용, 봉황, 중국의 모든 문명의 핵심들이 거기서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동북방에서 문명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이제 역사적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더 자명하게요. 투시로 본 거 어떻게 믿습니까? 명상 중에 내가 봤다고 해도 못 믿어요. 예, 제 눈으로 봤다고 해도 그 100% 믿으면 큰일 납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이런 영상을 하다 현상을 겪어보면요, 맞는 것도 있지만 안 맞는데 정말 실감나게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틀린지는요, 반드시 명상 중에 봤더라도 실제 가서 실험해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명상 수련 중에요, 이런 투시를 연습하는 방식이 뭘 하냐면요, 아무거나 보지 않아요. 눈 감고 명상하다 보면 이제 화면이 나올 때가 있어요. TV가 뜰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부터 봐야 이게 맞춰볼 수가 있을까요? 내 지난 일들을 많이 봐요.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나, 특히 지난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야 내가 겪었던 거랑 맞춰볼 수가 있잖아요. 안 그러고요, 여기서 안드로메다 저쪽 걸 봐버리면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중국 걸 봤다 그러면 중국 거기 가보지 않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있는지. 그러니까 확인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이유도요, 이 명상이라는 거, 우리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꿈꾸실 때 실감나는 꿈 꾸시면 꼭 그게 진짜 같지만 아닌 거 많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건 별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명상 중에 화면 봐버리면요, 이 실제로 보는 것보다 더 실제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비 현상을 정신은 다 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그런 중에 이제 보신 증거도 다 부정할 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 역사적 증거가 있으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럼 증거가 안 나오면 이 명상에서 본 거는 의미를 잃을 텐데, 저도 이 선생님이 본 게 좀 증거가 나와야 할 텐데, 저도 사학과라 그런 역사에서 뭐 발견하고 하면 저도 이제 관심 갖고 보니까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근데 그 자료들이 다 중국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못 파네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실제 파다가요, 우리나라 유물이 나오면 뭉개버립니다. 예전에 저 대학 다닐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파지 않는 게 낫다라는 그런 결론도 있었고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데 더 나은 수를 또 우주는 쓰더라고요. 자기들 거라고 생각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파가지고 전시까지 해놓고, 그래가지고 그 덕에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담장이 여기, 예전에는 우리 땅이었다지만 지금 담장이 여기 백두산 중심을 쳐져버렸으니까 팔 길이 없었는데 자기들 거라고 생각해서 파버렸어요. 그래서 역사를 위조하면서 자랑까지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다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거기 유물이 다 있더만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믿게 된 겁니다. 선생님을 좀 더. 이제 안 믿을 뻔했는데 이 증거가 나오는 거 보니 그 말씀이 참 보신 게 맞으셨구나. 그러니까 남이 보고 명상 중에 봤다 했다. 설사 제가 지금 하는 얘기도요, 여러분 양심에 자명하지 않다면 가설로만 받아들이십시오. 요게 공식입니다. 누가 하는 말이니까 맞다고 믿으시면 지금 여러분 양심에 찜찜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수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수행은요, 양심에 자명한가 찜찜한 것만 평생 보고 사는 겁니다. 찜찜한 건 하지 마시고 자명한 건 더 하세요. 이거 이상의 수행이 없습니다. 뭐 산에서 몇십 년 도 닦은 분보다요, 사회에서 만약에 이 도를 닦으신 분이 있으면 이분이 성인 될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간단한 얘기 하나도 10,000년 전에 그랬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저도 안 믿어요. 선생님 얘기라도. 단, 다른 부분이 많이 맞는 분이 그 얘기를 했다면
가설 중에 좀 더 유력한 가설론 좀 받아들여요. 존중할 만한 가설론 인정하되 끝내 그걸 진실이라고 남한테 얘기하지는 않는 이유가 그거는 여전히 확률이 있으니까요. 안 맞을 확률이. 그래서 더 기다려봤더니 증거들이 이제 좀씩 나오더라고요. 역사적 유물들이. 그래서 만 년 전에도 좀 고등한 문명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고등한 문명이 최소한 중국 지역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연대가. 그런 문명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쓰는 모든 음양오행이나 이런 근원이 이쪽에 있었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안 믿을 도리가 없어서 저도 믿습니다. 안 믿을 도리가 없을 때 믿으세요. 그 전에 미리 믿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만 년 전에 이제 선생님도 아마 본인이 명상에서 보시기만 해서 그런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그분도 뭔가 자명한 거 좋아하시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실제로 만주 가서 다 유물 조사하셨습니다. 예전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명상으로 보고 하신 얘기 아니에요. 실제로 만주랑 산동반도를 다 도시면서 조사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얘기가 산동반도 쪽에도 백제 왕릉들이 많다 그랬어요. 가서 나중에 꼭 파야 된다고. 신기하지 않나요? 백제 왕릉이 왜 남한에 없을까요? 문영 왕릉 하나 있지 않나요? 신라 왕릉은 다 있어서 신라가 여기 있었다는 걸 의심할 수가 없어요. 백제 왕릉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산동반도에 가면 있다고. 이거 간단한 증거입니다. 되게 간단한 건데, 그러니까 자명한 거는요 의외로 가까이 있고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자명한 증거들이 또 넘쳐요. 그러니까 신비한 얘기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얘기가 넘칩니다. 지금 현재 나온 역사적 자료만 가지고도요 한단곡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있는 자료만 가지고. 그 홍산 문화가 우리 거라고 하면요. 고조선 있던 지역에 있던 문명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다 인정했는데요. 자기 나라 문화를 다 홍산 문화에다 갖다 붙이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동북공정인데요. 중국이 아마 죽 써서 누구한테 주지 않을까요? 기다리시면요. 골 때릴 겁니다. 우리나라 국력만 강하면 돼요. 국력만 안 밀리면요. 나중에 아주 재밌어질 겁니다. 중국이 지금 하는 일이요. 자충수를 엄청나게 두고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명상에서 그걸 체험한 건 없습니다. 만 년 전 뭐 보고 한 건 없고요. 저는 이 자명한 자료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만 년 전에 이제 우리 환웅이 내려왔다. 근데 그 환웅이 내려와서 하신 일을 보세요. 그러니까 나온 김에 얘기를 좀 드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환웅을 배워야 돼요. 그 환웅이 신화적인 인물이라 하더라도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 년 전에 그런 고등한 문명이 그 얘기가 뭐냐면 상무사에 전하는 게 환웅이 만 년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구는 5,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신화라는 건 압축이 되죠. 그러니까 그게 부자관계로 설정이 된 겁니다. 환웅을 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환웅이 왔을 때랑 당군이 왔을 때랑은 다른 상황이고 당군은 국가를 세웠잖아요. 근데 환웅도 정치를 했지만 훨씬 더 이전 그런 투장 정도라고 보여요. 그러면 근데 재밌습니다. 그때도 왔을 때 환웅이요. 금수처럼 호랑이나 곰 모시고 살던 사람들 세상에 와서 뭘 가르치냐면 홍익인간, 널리 인간 사랑이라 영성지능을 확 높이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안 그러면 짐승에 머물게 된다. 만 년 전이면 거의 금수같이 살았겠죠. 하는 거나 뭐 결혼 이런 거 제대로 된 예절이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그래서 와가지고 360여 가지 일을 가르쳐줬다는 게 이겁니다. 결혼하는 거, 밥 먹는 거 다 가르쳐줬겠죠. 어떻게 해야 사람답게 사는 거다 하는 거. 그걸 다 가르쳐주는데 혼자서 하나요? 아니죠. 3,000명의 무리가 내려와서 해요. 그럼 그게 꼭 하늘에서 왔다고 안 보셔도 돼요. 그 당시에도 또 태어난 사람 중에 영성지능 높은 사람도 있었겠죠. 영성지능 높은 사람들이요. 한 3,000명이 그런 새로운 문화를 보급한 겁니다. 곰과 호랑이 모시는 그런 금수 수준의 삶을 살던 문명한테 보급을 했더니 그때 크게 한번 문화가 변했겠죠. 한 만 년 전에. 신석기 시대죠. 그때면. 돌 갈아 쓰던 시대 그런 큰 멋진 선진 문명이 들어오니까 그게 남아있다가 그게 중국에도 이야기가 내려가고 한반도에도 내려와서 나중에 단군이라는 고조선이라고 이제 국가를 세울 정도 될 때도 환웅에다 연결을 짓는 거잖아요. 우리가 환웅이 홍익인간 하라는 그 이념으로 나라를 세운다 하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 신화가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하늘에서 뭐 UFO 타고 내려왔는지 알 길은 우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해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영성지능이 높은 분들이 많이 나오면. 그러면 지금요? 그러기를 한 왜 만 년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동양 철학에서는요, 소광절이 우주의 역사를 연대로 분류할 때 1800년 단위로 개벽이 일어나요. 그럼 지금이 개벽 시기예요. 1800년 전이 환웅이 내려왔던 때고요. 이 동양 철학자들한테는 지금이 새 문명으로 가는 개벽 시기인데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개벽이라는 건요, 동양의 이런 역학은요, 천문학에 기초합니다. 별자리 움직임에 기초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1800년 단위가 지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물병자리로 바뀔 때를 말해요. 세차 운동을 가지고 이 개벽 기간도 다 짜진 겁니다.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세차 운동에서 지금 세차 운동이라는 게 지구가 팽이처럼 돌는데 축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축이 이동을 합니다. 축이 회전을 하는 바람에 별자리들이요, 춘분절에 비추는 그 별자리가, 태양이 있는 별자리가 2000년 몇 년 단위로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병자리 시대로 이제 이번에 진입을 합니다. 이 시기가 동양에서 말하는 개벽입니다. 그래서 만 년 전에 그렇게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는요, 뭔 얘기냐면 지금 환웅 이상으로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갖고 있는 건요, 환웅했던 거 이상으로 지금 홍익인가 문화를요, 전 세계, 그 당시에는 한반도에만 보급했다면 만주나 이쪽에 전 세계에 한번 보급해 보라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인류가 한번 하늘이 바뀌면서 인간도 바뀌는 시기가 온다는 그런 것까지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 다음 질문은 이 단학에 대한 질문이 나오셨는데요. 단학의 근본 스승님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고 질문하셨네요. 근본 스승님이요? 예. 누구실까요? 숨을 잘 쉬셨던 어떤 분이 계셨겠죠, 예전에. 이게 이 영성지능이 높아서 숨을 쉬다 보면, 이거 재밌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보죠. 숨을 잘 쉬다가 숨을 갖다가 끊어봐, 멈춰봐, 뭐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죠. 근데 자연이라는 게 멈추는 법이 없더라는 거죠. 음양이 돌고 도는 게. 그래서 숨을 안 끊고요, 편하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해봤더니 요것만 계속 했더니 뭔 일이 몸에서 일어나냐면 자연에 맞게 숨을 쉬었더니 에너지를 온몸에 구석구석 대준 게 되죠. 그러면요, 우주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신이 다 이걸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인체에서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머리가 불이고 배는 물이죠. 머리가 하늘이고 배가 땅이니까요. 불은 하늘성이고 물은 땅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배는 냉하고 머리는 뜨겁잖아요, 늘. 이렇게 있어 봤더니 머리가 시원해지고 배가 뜨거워지더라는 거죠. 요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요걸 알아낸 사람이 진짜 호흡 단학을 열었겠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단순히 숨을 조절해 봤더니 내 몸에 음양의 기운이 순환을 시킬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했더니 경락이 열려서 온몸에 기운이 갔겠죠. 여기까지 알아낼 수 있었던 분이 단학을 열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은 게, 자연이요, 하늘이고 땅이 있고 땅에는 물이 있고 불은 하늘을 지향하는 게 속성이라 뭐죠? 땅에 고여있던 물이 하늘로 못 가야 맞는데 태양빛이요, 하늘에 있는 불이 계속 물을 쬐니까 이놈이 증발해가지고 구름이 돼서 올라갔다가요, 하늘에 가면 원래 이 땅에 있던 놈이라 다시 땅으로 돌아옵니다. 비가 돼가지고 냉각돼서. 요 순환으로 인해서 만물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예전 어른들은 자연을 보고 이걸 관찰했겠죠. 그러니까 평소에 자연을 잘 관찰했겠죠. 이 원리가 우리 몸에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호흡을 하신 분은. 배에다 관심을 주고 계속 호흡을 했더니 배에 불이 나면서 이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지다 보면 나중에요, 기운이 등을 타고 올라갑니다. 구름이 돼서 올라갔다가 뇌를 친 다음에요, 이거 나중에 다 겪으실 일입니다. 뇌에 가면요, 지독하게 냉기가 여기 듭니다. 이마가요, 냉해요. 얼음 갖다 댄 것처럼. 그러면서 물이 돼서 흘러내립니다. 앞으로는 물로 흘러내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쭉쭉쭉 흘러내릴 때는요, 눈 뜨고 있어도 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물에서 눈 뜬 것처럼 그렇게. 몸 안에 에너지가 그렇게 흘러다닙니다. 물이 됐다, 불이 됐다가. 여기까지만 알아내면 이제 단학이 열리죠. 이 짓을 계속하면 뭔 일이 날까? 해보면 이제 더 재밌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변화에 하나도 어긋난 게 없습니다. 자연의 변화 그대로 해봤더니 우주가 원래 프로그램 해놨던 인체의 또 다른 어떤 기능들이 열려나가는 겁니다. 경락이 열리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경락 없는 사람은 없고요.
불에너지 물에너지 없는 사람은 없는데 호흡을 통해 요거를 갖다가 한번 이렇게 자연에 맞게 돌려본 사람은 단학을 처음 배운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렇게 열렸을 겁니다. 물론 이제 하늘이 영감을 많이 줬겠죠. 그걸 하려는 사람한테는 우주가 아마 많이 도와줬겠지만 그런 식으로 이런 단학이 열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게 단학의 제일 핵심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호흡. 멈추지 않고 자연 그대로 들이셨으면 내쉬고 내셨으면 들이쉬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만 마음만 단전 아랫배 쪽에 주고 하시면 태양이 아래에 땅을 비춰주는 것처럼 보효과가 나야 순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중에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르셔도 돼요. 단학은 오히려 쉽습니다. 실제로는. 엄청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 선생님도 항상 하시는 게 이거 너무 쉬워가지고 안 할까 걱정이다. 너무 쉬워요. 방금 이게 다예요. 아랫배에다가 의식 두시고요. 호흡만 고요하게 쉬어보세요. 몸에 뭔 일이 나나. 일이 나도 나요. 그 일을 계속 일이 이제 점점 커져가는 게 단학입니다. 여러분이 모르셔도 돼요. 몸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에너지 어디다 보내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다 알아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중에 선생님한테 다 배운 게 아니라 돌아가셨거든요. 바로. 그래서 뵌 지 얼마 안 됐는데 돌아가셔서. 그럼 선생님이 남겨주신 책을 보고 제 몸에 제가 그 배운 방법만 계속 했더니 그 책에 써진 과정들이 하나씩 몸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용호비결이라고 하는 책을 권해주셨는데 그 용호비결에 나온 게 몸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홍익학당을 열었던 겁니다. 이거 진짜 다 되네. 저는 안 되면 안 열어요. 제가 찜찜해서 못해요. 사기를 칠 바에는 공부를 더 하자는 겁니다. 제대로 알자는 주의거든요. 알면 당당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모르고 얘기할 땐 사기쳐야 되거든요. 그게 싫어서 공부한 사람이라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들이쉬고 내쉬고만 잘 하시면 용호비결에 일어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 외가 사기예요. 뭘 이래라 저래라 하고 거기다 인간적인 걸 자꾸 붙이면요. 자연스러운 기운의 흐름이 깨집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